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례 신도시 장단점과 각 단지별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위례 단지별 특색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주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제가 위례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위례 어떠냐, 저 단지는 어떠냐, 이 단지는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위례 단지별 특색, 장단점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위례에 대한 얘기니까요. 위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위례에 관심이 있고 이사 오실 생각이 있는 분들, 투자하시려는 생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강남 쪽에서 계속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삼성동에 있는 회사를 아주 오랫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남 쪽에서 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아이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왠지 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로 이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실로 넘어왔고, 잠실에서 어느 순간 보니까 위례 신도시가 또 좋은 것 같아서 위례 신도시 구경 갔다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위례 신도시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위례 신도시 와서 입주 초기 왔을 때는 정말 허허벌판이었어요. 허허벌판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위례에 대한 정도 많고 정보도 많습니다. 저는 부동산 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위례가 딱 봐도 이게 동네가 산책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단지를 다 돌아다녔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위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위례 동네 소개, 그리고 세 번째가 위례 단지별 특색을 그냥 잠깐씩, 제가 아주 자세히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냥 단지별 특색을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위례의 장단점. 위례의 장단점은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입지. 위례가 입지가 참 좋아요. 딱 봤을 때도 그냥 강남 쪽에 붙어 있잖아요. 송파 쪽에. 그리고 송파를 일부 품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위례 신도시가 생겼을 때는 송파 신도시라는 이름이었었고요. 그러다 이름이 위례로 바뀌었죠. 실제로 그 삼성역이랑은 자차 거리가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신도시 중에서는 입지가 가장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강남권에 있는 택지지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강남 쪽에 물론 그 상업지구 쪽에도 비싸고 좋은 아파트들, 살기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만 성향 차이기도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생기니까 그런 동네에서 살기가 싫더라고요. 물론 좋은 아파트인 건 인정을 하는데 뭔가 강남 쪽에 다니기 편하면서 좀 이렇게 아늑하고 좀 안전하고 택지지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동네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데가 대치동이잖아요. 대치동이 그래서 인기가 많고 강남 쪽에 있는 택지지구니까요. 그리고 지금 새로 조성돼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개포가 인기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강남권에 있는 택지지구. 잠실도 마찬가지예요. 잠실도 강남 쪽에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니까 역시 가족 단위 거주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고요. 반포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남 쪽에 근처에 있는 택지지구를 찾아가는 거고요. 위례도 이런 현상으로 인기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개발 호재가 풍부합니다. 위례 하면은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는 동네잖아요. 개발이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많은데 또 개발될 거 생각하면 또 즐거운 것도 많아요. 처음에 제가 위례 이사 왔을 때는 정말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죠. 근데 그걸 감안하고 들어온 거고 또 그런 불편함을 또 겪으면서 재밌기도 해요. 뭐가 막 새로 생기는 게. 그래서 위례 지금 보면 처음에 지하철역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은 남쪽에 남위례역이 생겼습니다. 이제 8호선이. 그리고 위례 중앙을 관통하는 핵심 이제 교통수단이 되는 거죠. 트램이 곧 공사를 시작한다 그래요. 아직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트램이 지상철인데 위례 중앙을 북에서 남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핵심 교통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례 중앙에서 이쪽이에요. 위례 중앙 광장에서 위례 신사선이 삼성동 쪽으로 바로 갑니다. 정확히는 위례 중앙에서 장지역 쪽에 파크하베 오피스텔, 문정 법조단지 쪽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 쪽으로 갔다가 헬리오시티에서 삼성역, 삼성역에서 청담역, 청담역에서 신사역까지 가는 아주 황금 노선이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고 곧 착공을 할 거예요. 교통이 좋아지겠다. 위례만의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위에 보면은 삼성동 잠실이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이쪽이. 지금도 업무지구고 일자리가 많은데 앞으로 일자리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 이 삼성동 잠실 근처에 있는 위례도
아무래도 호재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병원도 지금도 아산병원도 가깝고 삼성병원도 가까워요. 하지만 이 위례 내에 종합병원이 여기 들어오죠. 예, 종합병원이 들어오니까 뭐 더 좋아지겠죠. 길병원이 이쪽 들어오는 게, 이쪽이 아니다.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이쪽. 길병원이 이쪽에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단점도 있죠. 단점은 대중교통이 지금도 불편해요. 자차 교통도 불편했는데 지금은 자차 교통이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위례가 여기 요 장지천 위쪽이 북위례거든요. 밑에가 남위례고 위가 북위례예요. 북위례 공사할 때는 여기로 나갈 길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이 밖으로 뚫려 있는 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길을 이용을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막혔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길이 뚫려가지고 자차 교통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방금 말씀드렸던 트램이나 위례 신사선, 그리고 버스조차도 버스 노선도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아직도 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단점은 위례가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겠지만 행정구역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송파, 성남, 하남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송파가 이렇게 요 밑에가 성남, 그리고 이쪽이 오른쪽이 하남. 세 군데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고 이게 단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단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행정구역 통합 얘기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시는 거고 아마 대부분의 위례 사시는 분들은 별 불편 없이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위례 말고 뭐 강교도 뭐 용인하고 수원하고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거는 뭐 나눠져 있는 거고 거기서 내에서 이제 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학군이 나눠져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사실 위례 내에서는 학교가 다 많아요. 이 송파 쪽에도 고등학교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이번에 생긴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는 원래 있었고 초중고 다 있고 여기도 초중고도 다 있고 뭐 문제될 건 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뭐 행정구역이 세 군데니까 부를 때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송파 위례, 성남 위례, 하남 위례 사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위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나는 송파 살아요, 나는 성남 살아요, 나는 하남 살아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냥 위례 산다 그래요. 이제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위례 산다는 얘기 안 했어요. 사람들이 위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는 그냥 위례 산다 그럽니다. 저는. 자, 동네 소개 잠깐 드릴게요. 동네 소개가 이 지도 보면은 이 지도에 보이는 이 반듯한 길 예쁘게 돼 있는 여기가 위례예요. 위례를 봤을 때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위례는 호수공원이 2개가 있어요. 장지천이 있고 창곡천이 있습니다. 위쪽에 장지천, 아래로 창곡천이 있고 또 위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을 관통하는 트램이 있습니다. 이 트램을 따라서 상가들이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트렌즈몰에 뭐 레스토랑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학원이 많고요. 학원도 많고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뭐 불편한 게 없어요. 극장도 이쪽에 다 있고 이쪽에 뭐 위례 폴리, 힐사이드 그런 영어 학원도 들어오고 이쪽으로 또 큰 도서관도 뭐 짓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상권이 이쪽 트렌즈몰 쪽에 상권이 있고 또 상권은 이쪽에 항아리 상권이라 그래서 이쪽 아파트들이 쓰는 또 큰 상권이 있습니다. 또 장지천 밑에 스타필드가 있어요. 스타필드도 이용하기 편리하고요. 자, 이렇게 트렌즈몰이 있고 트램을 따라서 트렌즈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휴먼링을 봐야 됩니다. 휴먼링이 뭔가 하면요. 위에 중앙을 한 바퀴 도는 중앙을 감싸는 도보길이에요. 도보 산책길. 도보 자전거 산책길이에요. 장지천과 창곡천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례 중앙에 있는 트렌즈몰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도보 산책로가 있어요. 실제 가보면은 성곽처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휴먼링이라고 그러고요. 이 휴먼링이 위례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별 소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단지별 소개할 때는 송파, 성남, 하남 이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남위례에 있는 송파위례예요. 송파위례에서 아파트들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렌즈몰하고 트램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트렌즈몰은 이제 이쪽인 거고 이쪽이 트렌즈몰이잖아요. 이쪽이 트렌즈몰이고 휴먼링은 이쪽인 거예요. 휴먼링이 이쪽인 거고 트렌즈몰 안에 있는 아파트가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주상복합, 사총사, 오총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힐스테이트 송파위례, 아이파크 2차, 아이파크 1차, 그리고 더샵, 위례 중앙 푸르지오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 다 민간
분양 아파트고요. 중대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차 대수는 뭐 1.67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다 위례에 있는 모든 민간 분양 아파트들은 지하에다 지하 창고가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시설 잘 돼 있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아파트들이죠. 중간에 트렌즈몰 있으니까 트렌즈몰 이용하기 좋고 학교는 이쪽으로 갑니다. 위례별 초가 이쪽에 있고 송내 초가 이쪽에 있고 송내 중학교가 이쪽에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가 송파 위례 쪽만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야 되면은 바깥으로 가거나 뭐 어떤 분들은 뭐 대치동까지도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요번에 요 위쪽에 덕수고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덕수고 쪽으로 다 보내면 되겠죠. 이 트렌즈몰에 있는 아파트들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상권에 있는 아파트들이니까 조금 시끄럽겠죠. 소음은 있을 겁니다. 자, 트렌즈몰에서 한 블록 지나서 휴먼링 안에 있는 위례 송파 푸르주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쪽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 아이파크 2차 이런 아파트들도 다 세대가 한 500세대 정도 됐어요. 위례 송파 푸르주 아파트도 한 500세대 정도 되고 중대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지가 조경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송파 더 선트레 아파트는 여기가 아마 1000세대 정도 될 거고요. 공공 분양 아파트입니다. 대부분의 공공 분양 아파트들은 평형 구성이 중소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22단지 송파 더 센트레는 소형으로만 되어 있어요. 소형으로만 되어 있고 주차 대수도 한 대 약간 넘는 단지 구성 잘 되어 있고 살기 좋습니다. 그 밑으로 송파 위례 24단지 꿈의 그린 아파트가 있어요. 꿈의 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시 공공 분양이고요. 여기는 중형 평수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형, 중형 골고루 있습니다. 세대도 여기가 좀 더 많아요. 아마 한 1800세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주차 대수도 역시 넉넉하진 않아요. 세대당 뭐 한 대 약간 넘는 그런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주차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포레샤인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건 정보가 없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쪽은 이제 장기 전세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스타일스라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스타필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공무원 아파트죠. 군인 임대 아파트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송파 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성남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남 쪽은 위례 자이, 위례 레미안, 그리고 중앙에 있는 아트리버 푸르지오. 이렇게 세 가지 아파트가 창곡천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뷰가 상당히 좋겠죠. 이렇게 이동을 좀 해볼게요. 자, 위례 자이 아파트가 한 500세대 정도 되고요. 레미안 위례는 한 400세대 정도 되고 아트리버 푸르지오는 세대수는 좀 더 적은데 세 가지 다 단지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중대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보미가 이제 주상복합인데 트렌즈몰에 있는 아파트예요. 세대수가 약간 적고 하지만 역시 트렌즈몰 이용이 편하고 다만 이제 약간 좀 소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위례 35단지가 있는데 이쪽은 보니까 국민임대아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위례 자연의 센트럴 자이라고 있습니다. 자연의 센트럴 자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용하기 아주 좋고 여기는 공공분양이에요. 여기도 공공분양이지만 이쪽은 평수가 중형 평수가 있는데 소형, 중형 다 있어요. 소형, 중형이 있는데 중형 34평형이 방이 4개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아파트를 좀 좋아하는 아파트입니다. 또 중앙에 트렌즈몰, 위례 신사서 뭐 바로 초역세권이니까 상당히 그 편의시설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또 옆에 있는 이쪽 아파트 단지는 이쪽도 국민임대 같아요. 보니까 자, 이렇게 중앙 쪽에 있는 성남 위례를 살펴봤고요. 자, 오른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항아리 상권이라 그래요. 항아리 상권을 이용하는 아파트가 호반 아파트가 있고 위례 센트럴 푸르주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아파트는 두 개 다 민간 분양이고요.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당히 단지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살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항아리 상권 이용하기도 좋고 사실 중앙에 있는 트렌즈몰이랑은 약간 거리는 되지만 그래도 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특히 위례 센트럴 푸르주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요. 초품하죠, 완전히. 아까 24단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단지 내에 있어서 길을 아예 안 건넙니다. 살기 아주 좋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은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민간 분양을 했던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항아리 상권 이용하기도 좋고 이쪽으로 중앙에 트렌즈몰 상권 이용하기도 좋고 위로 스타필드 이용하기도 좋고 이 아파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위례 더힐이 있습니다. 위례 더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기 아마 이름이 위례 부영이었을 거예요. 부영이었는데 이름을 더힐로 바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파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위례 근린공원이 있는데 여기 조망이 엄청납니다. 조망이 엄청나고 평수가 다 중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격이 위례 내에서 그나마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아는 사람들한테 위례 더힐 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례 더힐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약간 저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면 약간 애매해요. 모든 게 다. 중앙 트랜지모 이용하기도 약간 좀 거리가 있고 또 8호선 이용하기도 약간 거리가 있고 그런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위례 근린공원 바로 옆이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편원 테라스 위례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민간 임대예요. 민간 임대 아파트인 거고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하겠죠. 여기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잘 돼 있고 자연에 내미한 이편한 세상이라고 있습니다. 이쪽도 공공 분양 아파트였고요. 하지만 이쪽은 이상하게 공공 분양 치고는 평수가 다 중형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단지 조경도 잘 돼 있고 주차 대수도 다른 공공 분양 아파트보다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1.3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힐스테이트 위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쪽은 민간 분양 아파트이고 중대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남이래역이잖아요. 남이래역 다 초역세권인 아파트 단지들이 되는 거예요. 그 옆으로 위례역 푸르조 아파트가 있는데 위례역 푸르조 아파트도 중대형 평수고 민간 분양은 맞는데 여기는 이 아파트가 단지가 3개로 되어 있고 3개 단지가 붙어는 있지만 그 중간에 또 길이 이렇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정보가 정확히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남 위례를 한번 쭉 같이 훑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남 위례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야, 힘드네요. 자, 하남 위례 설명할 때 하남 위례 중에 휴먼링 안에 있는 게 있잖아요. 휴먼링 안에 있는 아파트 엠코랑 신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아파트 다 중앙에 있는 트랜짓몰 이용하기 아주 좋고 나중에 위례 신사선 이용하는 것도 초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초중고등학교 다 바로 옆에 있고 스타필드 이용하기 좋고 너무 좋은 아파트들입니다. 엠코타운 센트로엘, 위례 신안 두 가지 다 민간 분양 아파트인 거고요. 세대도 여기가 아마 한 600세대씩 될 거예요. 600세대씩 되고 조경도 잘 돼 있고 살기 너무 좋은 아파트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인들 살아서 많이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평형 구성도 잘 돼 있고 단지도 넉넉하게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아주. 그 옆으로 플로리체 위례가 있습니다. 플로리체 위례도 역시 민간 분양 아파트인 거고 단지 구성이 잘 돼 있어요.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중대형 평수로 구성이 돼 있고 이쪽은 뭐 엠코나 신안도 초중고가 가깝지만 이 플로리체 위례는 그냥 초중고를 길을 안 건너고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아파트겠죠. 그리고 그 위로 또 큰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위례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위례 롯데캐슬은 공공 분양 아파트예요. 하지만 평형 구성이 한 30평대 중형 평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 대수도 다른 공공 분양보다 좀 넉넉하게 한 1.3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쪽도 이 항아리 상권 이용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죠. 그 옆으로 위례 그린파크 푸르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쪽은 여기 지금 보이시지만 골프장이 있어요. 이 골프장 조망권으로 유명했던 아파트예요. 민간 분양 아파트인 거고 주차 공간 충분하고 산책하기 너무 좋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골프장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골프장이 없어지고 공원이 생기겠죠. 골프장 뷰는 없어지지만 공원 뷰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남 위례 쪽에 이쪽에 보면 위례 GL 푸르조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사실 이건 아파트는 아니고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중에 방 2개, 3개인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텔이에요. 뭐 방 2개, 방 3개 정도 아파텔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그러니까 위례 GL 푸르조가 좋아서 인기 있는 것도 물론 있는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아파트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파텔이 인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출 같은 게 아파트보다 좀 더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위례 GL 푸르조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들을 남위례에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저한테 뭐 어떤 아파트가 제일 좋냐, 송파, 성남, 하나 어디가 더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 답변은 뭐 항상 똑같죠. 다 좋아요. 다 좋고 다만 단지별의 특장점이 있는 거죠. 나는 무조건 교통의 핵심에 살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트랜지물 쪽으로 오면 되는 거고
나는 좀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서 뭐 공원을 보고 싶다. 이러면 위례 그린파크나 뭐 더힐 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단지마다 특색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하나씩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짧게 얘기해도 단지가 많으니까 오래 걸리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